자, 2차 부등식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2차식에 대한 내용들이 다 여기에 녹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만만치 않아요. 좀 어려운 단원인데 앞에 2차 방정식, 2차 함수 이런 데서 배웠던 뭐 판별식이라든지 뭐 그래프 그리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해가지고 2차 부등식을 해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2차 부등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이 이런 개념이에요. 만약에 y는 x-1, x-2라는 이런 함수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봐. 자, 그러면 이 함수는 민영아, 지금같이 이렇게 생긴 함수를 내가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얘는 x축하고 어디에서 만날까? 화면을 봐야지, 요걸 봐야지.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 어디로 볼록하겠어? 아래로 볼록하겠지.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일 거고 x축하고 몇 번 만날 것 같아? 2번 만나겠지. 그 2번이 어디랑 어딜까? 얼마랑 얼마에서 만날까? 1이랑 2에서 만나겠지. 그치? 자, 요런 2차 함수의 그래프 우리가 그릴 수 있잖아. 배웠잖아. 그럼 만약에 여기서 자, 이런 부등식을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x-1, x-2를 곱한 것이 0보다 작아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바라볼 때 기본적으로 크다 하고 작다는 위아래로 구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 지금 좌변에 있는 요 식이 0보다 작아요 라고 하면 우리는 요 놈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요 놈의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구간을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 녀석이 0보다 작아요 그러면 요 부분을 말하는 거고 요 부분. 그러면은 요 부분을 우리가 x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x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여기서 또로로로록 잘리고 여기서 또로로로록 잘렸을 때 1과 2의 사이 부분을 얘기하는 그런 부등식이 된다는 거예요. 0보다 작아요 그러면 x축보다 아랫부분을 색칠하는 거고 0보다 커요 그러면 x축보다 위에 부분을 색칠하는 겁니다. 그리고 답을 쓸 때는 이제 그 색칠된 것을 x의 범위로 대답하면 되겠죠. 1보다 크고 2보다 작아요 이런 식으로. 그럼 반대로 자, 똑같은 식에 대해서 x-1, x-2 한 다음에 요게 0보다 커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 그래프 중에서 x축보다 위쪽 부분의 그래프를 보란 얘기죠. 그죠? 그래서 와 위쪽 부분의 그래프면은 여기죠 여기 요렇게 하고 요렇게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부분은 요 빨간 점선의 바깥 범위거든. 빨간 점선의 바깥 범위. 그래서 요쪽 방향이랑 요쪽 방향이 요 부등식의 해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때는 x가 1보다 작거나 또는 x가 2보다 크다라고 해를 대답하는 겁니다. 자, 앞으로 이런 그림을 계속 그릴 건데 어쨌든 지금 제일 처음 시작하는 시점에 여러분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야 될 거는 크다 그러면 위에 있다. 작다 그러면 아래에 있다. 요게 딱 박혀 있어야 돼요. 그죠? 2차 함수를 그렸을 때 좌표 평면에다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그래프보다 이 그래프가 더 크다. 요 놈이 더 위에 있다. 그죠? 크다 그러면 위에 있어요 라는 거 그거를 머릿속에 딱 박아놓고 좀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얘기가 있는 거예요. 어떤 2차 부등식이 이런 2차식이 0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이라면 요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놓은 다음에 0보다 큰 거니까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을 답으로 써라라는 겁니다. 그죠? 어서 오세요. 그 다음에 얘가 0보다 작아요 그러면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을 그 답으로 쓰라는 겁니다. 제일 기본적인 범위는 그죠? 크면 위에 작으면 아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자, 여기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 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습니다. 뭐 정확한 식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 함수를 fx라고 지금 부르겠대요. fx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f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준영아, f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이 그래프의 구간 중에 x축보다 어디 있는 부분을 말하는 거야?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랬어. 하윤아 어디 있는 부분을 말하는 거야?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
그죠? 그러면 이 그래프 중에서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만 색칠해. 여기 이렇게 딱 색칠할게요. 그러면 저 색칠된 부분을 우리가 x값의 범위로 한번 바꿔봅시다. 여기다가 또로로로로록 잘라주고 여기서 또로로로록 잘라준 다음에 자, 이 빨갛게 색칠된 부분은 이 두 점선의 바깥범위죠. 바깥범위. 근데 병민아, 이 왼쪽 점선은 x가 얼마인 라인에다 그은 거야? 이 그림 여기 살짝 가려졌다. 여기 얼마죠? 지각생. 여기 얼마야, 병민아? 아, 너 진짜 이런 식으로 할래? 이쪽은 뭐예요, 이쪽은? 3. 봐봐. x가 마이너스 1하고 x가 3이라는 라인을 그은 다음에 그 바깥쪽이 답인 거예요. 그죠? 따라서 fx가 0 이상이다 라고 하면 이것의 해는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여기 등호가 붙어 있으니까 여기도 등호 붙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fx가 0보다 작다예요. 그죠? 작다. 명재야, 그러면 요 그래프 중에서 x축보다 어디 있는 부분? 아래에 있는 부분. 아래에 있는 부분을 요렇게 색칠할게요. 요렇게 색칠하고 보니까 자, 연두색으로 색칠된 부분은 요 점선과 요 점선의 중간이잖아. 그치? 사이잖아. 따라서 그때의 해는 x가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2차 부등식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2차 부등식을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207쪽에 보면 여러 가지 형태의 2차 부등식이 나올 수 있어. 근데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면요, 인수분해가 되는 애들이 가장 기본적인 애들이에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210쪽을 먼저 가볼게, 얘들아. 210쪽에 있는 문제들이 2차 부등식 중에서 제일 기본적인 문제들이거든요. 210쪽을 먼저 보시면 사실 난이도는 어렵지 않지만 제일 중요한 걸 꼽으라면 210쪽에 있는 애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 풀어야 될 2차 부등식은 요 210쪽에 있는 애들의 모양을 벗어나지 않거든요. 자, 필수예제 12번에 1번부터 봐봐요. 요렇게 생긴 2차 부등식을 풀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일단 정리하겠죠. 그죠? 정리해서 한쪽으로 다 넘길 겁니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정리하고 보니까 희주야, 이 식은 뭐가 가능한 식이야? 인수분해가 되죠. 2, 3의 풀마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겠고,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은 그래프를 하나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프. 요놈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지. 그러면 2차 함수니까 2차 함수고 최고차 함계수 1이니까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그려질 거고요.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고 그 다음에 x축이 이렇게 지나가는 이런 2차 함수가 되겠죠. 병민아, 여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2하고 3. 자, 그런데 방금 뭐라 그랬어? 0보다 크다 그러면 x축보다 어느 쪽을 색칠하라고? 위. 그지? x축보다 위. 그러면 이 그래프 중에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하고 여기가 되겠죠. 그쵸? 맞죠? 그러면 저 부분이 답인데 저 부분을 우리는 x의 범위로 쓸 거니까 자, 도로로로록 딱 잘라가지고 자, 빨간 부분은 요 점선 바깥쪽이죠. 그죠? 바깥쪽. 그래서 명재야, 요 점선은 x가 얼마고? 실장 이거 어디에 그은 거야 지금? 여기는 그렇지. 요 두 점선의 바깥 부분이니까 이 부등식의 해는 뭐가 될까? x는 그렇지. 요쪽 범위하고 요쪽 범위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요. 오케이. 요렇게 되는 것이 1번 문제의 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건 항상 이런 형태로 그릴 수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늘 우리가 해를 찾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근데
2번, 3번으로 가면 조금씩 이제 이럴 땐 어떡하지? 이럴 땐 어떡하지?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자, 2번을 보시면 2번식을 좀 정리를 해볼 건데 우리는 x제곱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는 거 안 좋아하거든요. 제호야. 그럼 우리 이거 양변에 어떻게 할까요? 마이너스를 곱해가지고 x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64 한 다음에 부등호 어떻게 할까? 요렇게 되겠지, 그치? 근데 이 보니까 무슨 식이에요? 완전 제곱식이죠. x 마이너스 8의 제곱이죠. 그지? 요렇게 생긴 완전 제곱식이 되면 이때도 이제 우리는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승우야 이거는 그래프 어떻게 그려요? 부등 안 바꿨니? 바꿔야지, 그지? 바꿔야지. 땡큐. 자, 이렇게. 자, 승우야 그럼 이거 그래프 어떻게 그려요? 요런 모양으로 그려질까 아니면 좀 다를까? 다를 것 같아요. 다를 것 같아요가 아니라 다르죠? 얘는 x축이랑 몇 번 만났어요? 얘는 몇 번 만날까? 한 번 만나는 그래프지, 그치? 이런 걸 우리가 x축에 뭐 한다 그래요? 샥 이렇게 접한다. 근데 그 접하는 포인트가 얼마인 거야 지금? 요렇게 이차함수가 그려지고 x축이 요렇게 지나가는데 요 만나는 요 지점이 지금 승우야 얼마다? 8이다. 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졌어요. 근데 이게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번에도 우리는 x축보다 주영아 어디? 네. 크다. 얘가 0보다 크다. 네. 그러면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을 답으로 쓰면 되잖아. 네. 근데 네가 봤을 때 이 그래프는 x축보다 다 어때요? 다 위에 있는 것 같죠? 네. 그럼 답은 모든 실수가 다 될까? 걸리는 애가 하나 있지, 그치? 8이라는 요 지점에서는 엄밀하게 말하면 x축보다 위에 있는 게 아니라 x축에 딱 찍혀 있는 거죠. 그러면 다른 값들은 다 합격인데 누구만 빼야 돼? 8은 빼야 되는 거죠, 그쵸? 네, 따라서 이때는 우리가 이렇게 색칠을 이렇게 쭉 하다가 여기 8이라는 지점만 이렇게 뿅 비워놓는 거죠. 8은 못 들어가고 나머지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때 해는 뭐라고 쓰냐면 x는 8이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2차 부등식의 상황은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원리를 이해하고 있어야 여러 가지 2차 부등식을 풀 수 있어요. 자, 그럼 만약에 요 2번이랑 똑같은 문제인데 여기에 등호를 붙이면 어떻게 돼요? 딴 거 다 똑같고 여기 등호를 붙여. 그러면 여기도 등호가 붙겠죠. 여기도 등호가 붙겠죠. 민영아 그럼 답이 어떻게 바뀔까? 이번에는 8도 합격이 되는 거지, 그치? 등호가 붙었다는 건 x축이랑 딱 같아도 되는 거잖아. 그래서 아까는 8이 탈락이 됐지만 지금은 등호가 붙어서 8까지도 합격이 되기 때문에 여기 등호가 붙게 되면 그때는 답이 이때는 그냥 모든 실수 이렇게 답이 바뀌게 됩니다. 그죠? 자, 이제 3번을 볼게요. 3번은 1, 2번과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자, 일단 정리를 해요. 정리를 하면 5x를 넘겨줄게요. 5x를 넘겨주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9입니다. 자, 앞에 1, 2번과 차이점이 뭐야? 인수분해가 안 돼. 우리 인수분해가 안 되면 일단 딱 막히거든요.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되지? 이렇게든 그래프가 바로 그려지는 이유가 인수분해가 됐기 때문이잖아. 그죠? 그러면 저렇게 되면 인수분해가 안 돼. 이러면은 습관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여기서 근해 공식을 씁니다. 인수분해가 안 됐다? 그럼 근해 공식 써야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봐봐. 얘의 그래프가 x축하고 요렇게 만날지 아니면 x축하고 요렇게 만날지 아니면 x축하고 요렇게 만날지가 더 궁금하지 않나요? 그죠? 근해 공식을 써야 될 때는 언제냐면 일단 만난다는 게 확실할 때.
일단 만난다는 게 확실할 때 그때 이제 여기가 얼마인지 찾아보기 위해서는 근해 공식을 써야 돼요. 근데 아직 우리는 얘가 이런 형태인지 이런 형태인지 이런 형태인지도 확인 아직 안 했잖아. 그럼 내 말의 요지를 알겠니? 여기서 근해 공식을 쓰는 것보다 먼저 해봐야 될 게 뭘까? 판별식입니다. 그쵸?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모양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그래야 근해 공식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얘처럼 인수분해가 안 되는 애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여러분이 해봐야 될 건 판별식입니다. 판별식. 판별식을 먼저 확인해 보는 게 제일 좋다. 영재 판별식 한번 해줘. 25-36 0보다 어때요? 작죠. 봐봐.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얘기는 이 친구의 그래프가 희주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판별식이 0보다 작아. 몇 번째 그래프라는 거예요? 어떤 거? 첫 번째? 첫 번째는 X축이랑 몇 번 만났어요? 두 번 만났죠? X축이랑 두 번 만나는 그래프는 판별식이 0보다 어떨까? 큽니다. 그쵸? 그럼 얘는 어떤 상황일까? 두 번째는 X축이랑 한 번 만났죠? X축이랑 한 번 만나는 녀석은 판별식이 0이랑 어떨까? 같아요. 얘는 X축이랑 만났어? 안 만났어? 안 만났지? 그럼 이 친구의 판별식이 0보다 어떨까? 작아요. 이렇게 되죠. 그쵸? 자, 그래서 이 녀석의 그래프는 요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X축이랑 안 만나지. 근해 공식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근해 공식 써봤자 뭐가 나올까요? 허근이 나와요. 허근. 허근이 나오는 건 지금 이 상황에 아무런 쓸데가 없어. 그래서 판별식을 써봤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판단이 들면 거기서 바로 답을 찾으시면 돼요. 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대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는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을 찾고 있어요. 재현아, 0보다 작으면 X축보다 어디? 네. 손대. 자, 0보다 작으면 X축보다 어디? 0보다 작으면요 X축보다 아래죠. 아래죠. 그런데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X축보다 아래로 내려가 있는 파트가 그런 부분이 없어요. 없죠. 뭐야 그럼 답이? 없어요. 그죠? 해가 없다예요. 해가 없다. 그죠? 그래서 판별식을 이용해 가지고 그래프의 모양을 판단한 다음에 그 그래프의 모양을 바탕으로 답을 쓰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지금 이제 3번과 비슷한 형태인데 자, 마무리가 다르게 되는 문제 한번 볼게요. 밑에 그 페이지에 밑에 있는 문제 중에 이거 한번 봐봐. 그 248번에 2번을 한번 볼게요. 이 문제를 한번 볼게요. 문제. 자, 이 문제도 처음 스타트는 정리죠. 정리. 자, 우변으로 넘겨서 정리할게. 재현이가 해보자. 우변 뭘까? 우변으로 네. X제곱 마이너스 6X 자, 이렇게 됐어요. 인수분해가 되니 안 되니? 안 됩니다. 그쵸? 예진아,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뭘 써보라고? 판별식을 써보라고. 자, 그래서 이 친구의 판별식을 한번 써봤어요. 병민아, 짝수공식 쓰면 어떻게 돼? 플러스 3 이렇게 되죠. 그죠? 0보다 어때? 판별식을 써봤는데 0보다 커요. 희주야,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건 이 친구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축하고 어때? 두 번을 만난다는 얘기지. 그러면 두 번 만나면 그러면 이제 구해야지. 이 만나는 지점이 얼마인지 이제 구해야 되잖아. 그죠? 그때 뭘 써보는 거야 이제? 근해 공식을 써보는 거예요. 구해야 되니까. 그치? 만나는 지점을 구해야 되니까 그때 근해 공식을 써보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긴 친구에 대해서 근해 공식을 쓸 거니까 근해 공식도 짝수 공식 쓰면 되겠네요. 준영아, 요거 근해 공식에 짝수 공식 하면 어떻게 돼? 9요? 짝수 공식, 근해 공식이요. 판별식 말고. 3 설마 9
네, 그러면은 3플마 루트 12가 되는 거니까 3플마 2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맞니? 그러면 요 그려진 그래프에서 왼쪽 부분을 3 마이너스 2 루트 3, 오른쪽 부분을 3 플러스 2 루트 3 이렇게 하면 되겠네. 됐죠? 그리고 맨 처음에 배운 대로 풉니다. 자, 우리는 얘가 0보다 작았으면 좋겠어요. 하윤아, 그러면 이 그래프 중에 x축보다 어디 있는 부분? 아래에 있는 부분. 그러면 여기네요. 요렇게가 되겠네요. 그죠? 이 부분에다 색칠을 해놓고 얘를 x의 범위로 만들 거니까, 자, 여기다가 또로로로록 자, 이렇게 하시고 요 두 점선의 사이가 되겠죠. 그쵸? 맞죠? 그럼 하윤아, 답을 뭐라고 쓸까? x는? X는 3 마이너스 3보다 작고 작고요? 요거와 요거의 사이잖아. 그치? 얘보다는 크고, 등호도 있네요. 크거나 같고, 그리고 플러스 루트 3보다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네. 요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지금 기본적인 2차 부등식을 푸는 방식을 설명한 거예요. 일단 정리. 한쪽으로 몰아서 정리. 그 다음에 주영아 뭘 시도해봐. 판별식은 뭐가 안 될 때 쓰는 거야? 인수분해 시도해보고, 인수분해가 됐다면 거기서 바로 우린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니까 답을 찾으면 되는 거고, 인수분해 안 될 때, 그때 재호야 뭘 써봐? 근해공식 바로 써봐? 판별식을 써보고, 그 다음에 그래프의 모양으로 봤을 때 x축이랑 만나는 지점을 구해야 되면 그때 뭘 써보는 거야? 근해공식을 쓰는 겁니다. 그죠? 오, 재현이 예뻐졌네. 벗고 있어요. 예쁜데 왜? 응? 미용실 갔다 와서? 네. 미용실 갔다 오느라고 늦었냐? 네. 그래. 자,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얘기한 설명했던 것들을 잘 이해했으면 249번의 답을 찾을 수 있거든요. 얘를 한번 풀어보는데 얘는 힌트를 좀 줄게요. 249번의 답을 어떤 식으로 쓰냐면 답을 3단계로 써줘야 돼요. 답을 3단계로. 자, 첫 번째는 a가 0보다 클 때는 해가 뭐뭐뭐뭐다. 두 번째는 a가 딱 0일 때는 해가 뭐뭐뭐뭐다. 세 번째는 a가 0보다 작을 때는 해가 뭐뭐뭐뭐다.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답을 쓰셔야 정답이거든요. 자, 이거 한번 풀어봅시다. 249번. 자, 해볼게요. 첫 번째 경우에는 아마 대부분 잘했을 텐데 a가 0보다 크면 요 부등식의 양변을 a로 나누어도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가 되고요. 인수분해하면은 1, 3에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3 하고 0보다 크다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요런 그래프를 떠올릴 수가 있으니까 요렇게 그래서 양쪽이 마이너스 3과 1이 되겠고요. 0보다 큰 쪽이니까 여기죠, 여기.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3보다 작다, 1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1보다 크다. 자, 요것이 1번 상황에서의 해인 거고요. 3번 먼저 할게요. 3번은 얘랑 똑같이 가는데 a로 양변을 나눴을 때 부등호 방향만 뒤집히는 거잖아. 그러면은 똑같은 식인데 부등호 방향만 뒤집혔으니까 요렇게 되어 있겠죠. 요렇게 되어 있을 거고요. 그러면 같은 그래프에서 0보다 작은 부분, 여기를 지금 물어보는 거니까, 그죠? 여기 우리는 요거를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문제는 2번인데 a가 0이면 이거는 그냥 여러분 이 상태에서 생각해봐요. 그냥 이 뭐 인수분해도 할 필요 없어. 그냥 요 처음 상태에서 a가 0이라고? 그럼 좌변이 뭐니? 0이죠. 여기도 a 들어있고 여기도 a 들어있고 여기도 a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a가 0이면 좌변이 무조건 0입니다. 그러면 좌변이 0인데 우변도 0이야? 부등호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맞는 식이에요? 틀린 식이에요? 틀린 식이죠. 이거 거짓이잖아. 잘못된 부등식이에요. 근데 이 잘못된 부등식을 x 자리에 뭔가를 넣어가지고 맞는 걸로 바꿀 수 없다고요.
x값과 관계없이 항상 거짓인 부등식이라고요.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x자리에다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x자리에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절대 이 부등식을 만족할 수 없다는 거죠. a가 0일 때는. 그래서 그때는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값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때는 해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답이죠. 지금 요렇게가 다 답입니다. 네. 요거일 때는 요거다. 요거일 때는 해가 없다. 요거일 때는 요거다. 네, 요렇게를 딱 다 써주시면 답이 되겠다. 자, 이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2차 부등식의 풀이 방식이고요. 앞에 209쪽 풀고 오겠습니다. 209쪽으로 잠깐 가서 자, 209쪽에는 이제 그래프를 보면서 바로 그 부등식의 해를 찾는 그런 유형인데 이거 내가 가르쳐본 결과 되게 어려워해요. 학생들이. 근데 원리는 단순하거든요. 여기 지금 부등식 이렇게 돼 있어요. fx보다 gx가 더 크대요. 병민아, 크다는 건 어디 있다? 위에 있다. 그러니까 fx보다 gx가 더 커요. 이거는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gx의 그래프가 gx가 fx보다 위에 있어. 이런 말이에요. gx가 fx보다 위에 있어. 근데 지금 이 그래프를 잘 보면 fx는 요렇게 생겼고요. gx는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겼어요. 그죠? 그런데 얘가 지금 fx고 얘가 gx인데 이걸 보면서 gx가 fx보다 더 위에 있는 구간을 쓰면 답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요 지점과 요 지점을 중요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 두 지점에서 fx하고 gx가 이렇게 크로스가 됐잖아요. 그죠? 맞죠? 위아래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 두 지점에서. 그래서 우리는 요 fx하고 gx가 만나는 요 두 지점을 기준점으로 삼아서 그래프를 봐야 되는데 자, 요쪽 그래프가 요쪽 지점이 어디냐면 여기가 지금 얼마예요? 여기서 만났잖아요. 여기서. 그죠? 두 그래프가 만나는 왼쪽 교점은 0이죠. x가 0인 지점에서 둘이 만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오른쪽 교점 여기 병민아 여기는 얼마니? 3이죠. 3. 그쵸? 만나는 지점 찾는 거니까 여기 x는 3. 자, 요거를 기준으로 자, 생각해봐. 이 0보다 왼쪽 구간을 A 구간, 가운데를 B 구간, 제일 오른쪽을 C 구간, 점선을 기준으로 잘랐을 때 A, B, C 중에 대답해 보세요. 민영아, A, B, C 중에 GX가 FX보다 위에 있는 데가 어디예요? A랑 C. 아, 그런가요? 누가 GX니 지금? 얘가 GX 아니니? 얘가 FX잖아. 그죠? GX가 FX보다 위에 있는 구간이 A, B, C 중에 어디예요? 그죠? 눈에 보이는 대로 대답하면 돼. 지금 A 구간에서는 이 그래프가 지금 FX잖아. 얘가 GX잖아. 누가 위에 있니? F가 위에 있잖아. A 구간에서는 F의 그래프가 G 그래프보다 위에 있는 거잖아. 맞아요? B는요? B 구간에서는. C요. 그죠? B 구간에서는 이게 GX고 이게 FX니까 GX가 더 위에 있죠. C는 다시 역전돼서 누가 위에 있어? F가 위에 있죠. 그쵸? 그래서 A, B, C 세 구간 중에 GX가 FX보다 위에 있는 구간은 B 구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번 문제의 답은 B 구간이에요. 그지? 그럼 희주야, B 구간이라는 건 X의 범위로 따지면 자, B 구간이라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그죠? 그럼 답을 뭐라고 쓰면 될까? 그렇죠.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1번은 그렇게 풀면 되는데 2번은 어때요? 2번. 2번은 fx하고 gx하고 곱했는데 0보다 크대요. 이게 뭔 말인가?
이것도 우리가 말로 표현해보면 이거 무슨 뜻일까요? fx와 gx가 부호가 어떻다? 같다. 그죠? 둘이 부호가 같다는 거야. fx가 플러스면 gx도 플러스고 fx가 마이너스면 gx도 마이너스인 그런 구간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여기 그려놨던 그림에다가 이번에 이제 부호를 봐야 되니까 x축을 추가해 볼게요. 아까 여기가 0,0이었으니까 x축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x축이 이렇게, 여기가 x축이에요. 그러니까 x축이고, 자, 요 지점이 지금 0이었고요. 여기가 0이었고, 자, 여기 주용아, 여기가 얼마니 지금? fx가 x축하고 만나는 지점이에요. 2죠, 그죠? 여기죠? 원래 그래프에서 2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뭐 3인데 지금 중요하지 않고 여기가 얼마요? 4가 되겠죠. 4, 그죠? 자, 그럼 이번에는 0이랑 만나는 점이 중요하잖아. 부호가 변하는 순간이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지금 0, 2, 4라는 애들을 끊어보겠습니다. 0에서 이렇게 끊고요. 그 다음에 2에서 끊고요. 그리고 4에서 끊어볼게요. 끊어서 여기가 x는 2가 되겠고 여기가 x는 4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놓고 아까랑 마찬가지로 여기를 A 구간, 여기를 B 구간, 여기를 C, 여기를 D 이렇게 잡아볼게. 그 다음에 그 4개의 구간에 fx와 gx의 부호를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 f의 부호와 g의 부호를 써볼게요. A 구간, B 구간, C 구간, D 구간을 보면서 자, A 구간을 봤을 때 fx는 지금 여기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혜원아, 이거는 0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큰 거죠, 그쵸?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그죠? A 구간에서 fx는 0보다 큽니다. 그지? 근데 그 똑같은 구간에서 gx 그래프는 지금 여기 있거든요. 요거 x축보다 아래 있죠, 그죠? 그래서 A 구간에서 gx는 마이너스입니다. 0보다 작죠. 자, B로 넘어왔어. B 구간으로 넘어왔을 때 fx가 이번에는 밑으로 갔죠. 이렇게 여기가 fx잖아, 그지? 0보다 어떤 거예요? fx가 작은 거죠, 그지? 그 B 구간에서 gx는 여기 있어요, 그죠? gx는 0보다 큽니다. 그래서 요거 플러스. 자, C 구간으로 넘어갔을 때 예진아, C 구간에서 fx는 어때요? x축보다 어디 있어요? fx가 얘인데요? C 구간에서 x축보다 위에 있잖아, 그지? gx는요? gx는 x축보다 어디 있어요? 아니야. 아니, x축이 여기 있고 gx 그래프 여기 있는데 이거 어떻게 아래라고 할 수가 있나? 위에 있죠. 이 x축보다 fx도 위에 있고 gx도 위에 있어요. C 구간에서. 그죠? 그러니까 C 구간에서는 플러스가 되는 거고, 마지막 D 구간으로 넘어왔을 때 fx는 보이지도 않아. 저 위에 있을 거예요, 그죠? 쭉 올라가니까 0보다 큰 거고, gx도 여기를 기준으로 음으로 내려왔죠. 마이너스로 내려왔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구간을 잘라서 각각의 구간의 부호의 변화를 볼 수 있어. 그러면 4개의 구간 중에 지금 이거 fx와 gx의 부호가 같다를 만족하는 구간은 딱 어디밖에 없어요? C밖에 없죠. 그죠? C밖에 없어. 나머지 다 부호 다르니까. 그러면 C 구간이 답인 거고요. C 구간은 2에서부터 4까지잖아. 그지? 그래서 2번 문제의 답은 x는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단순한 얘기인데 직접 해보려고 하면 생각보다 헷갈려요.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준 겁니다. 나중에 익숙해지면 이렇게 구간 다 자르지 않아도 그래프만 봐도 보이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좀 헤맬 수 있다. 그래서 처음에 좀 어려우면 이렇게 기준점이 되는 애들을 잘라놓고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211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211페이지에 절대값기호를 포함한 2차 부등식의 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요 얘기를 먼저 할게요. 2차 부등식의 풀이 방법 중에 에서 아까 이제 좀 전에 210쪽에서 보여줬던 것들은 좀 다양한 상황이었잖아. 막 x축보다 이렇게 위에 떠 있기도 하고 막 해가 없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거 말고 그냥 단순히 인수분해가 되는 상황이라면 인수분해가 되는 2차 부등식들은 간단한 순서를 가지고 답을 찾을 수 있거든요. 1번 최고창의 개수를 플러스로 맞춰줍니다. 그러니까 이미 플러스인 경우가 많지만 혹시 x제곱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있으면 마이너스 한번 쫙 곱해가지고 플러스로 맞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당연히 정리해가지고 인수분해 해야 되겠죠. 정리 후 인수분해. 자, 그 다음에 아까는 인수분해 한 다음에 민영아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었죠. 그죠? 근데 사실 그래프를 그려서 나오는 결론이 맨날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 결론을 정리한 겁니다. 간단하게 정리해서 자 보세요. 인수분해를 한 것이 0보다 크면 이때는 양 끝값. 반대로 인수분해를 한 것이 0보다 작으면 이때는 사이값. 이렇게 그냥 외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인수분해를 했는데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하고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여러분 이걸 보면 머릿속에 x값 두 개가 딱딱 떠오르잖아요. 얼마 떠올라? 마이너스 1이랑 3 떠오르죠? 그런데 인수분해를 한 모양이 0보다 작아요. 좀 전에 작으면 뭐라 그랬어? 작으면 사이값이랬지. 그러면 방금 떠오른 그 두 숫자의 사이가 답이라고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이렇게 그냥 답을 써버리는 거지. 그래프 안 그리고. 인수분해가 되는 애들은 이런 순서로 처리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럼 한 개만 더. 만약에 뭐 x 플러스 2에다가 2x 마이너스 1이 0보다 커. 이렇게 됐어. 그럼 병민아 떠오르는 숫자 두 개가 뭐야? 마이너스 2하고 2분의 1 두 개 떠오르죠? 근데 이번에는 인수분해한 게 0보다 크니까 양 끝값이라며. 양 끝이라는 건 방금 떠오른 그 두 숫자의 바깥 범위. 그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작은 애보다 작고 큰 애보다 크다. 이렇게 쓰면 돼요. 마이너스 2하고 2분의 1이 떠올랐으니까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2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써버리면 이게 양 끝값이 되는 겁니다. 작은 애보다 작고 큰 애보다 크다. 그치? 네, 요 순서를 외워가지고 요거만 암기하면 되잖아요. 요거만 외워가지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2차 부등식들을 만났을 때 요 과정을 거쳐서 풀기로 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인수분해 되는 식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로 거의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해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를 보면 절대값이 들어갔어. 우리 그 지난 토요일 날이었나요? 절대값 들어간 문제 열심히 했잖아. 그죠? 절대값 들어가 있는 문제를 푸는 제일 폭넓게 적용되는 풀이 방법, 제일 표준적인 풀이 방법이 뭐였죠? 절대값 안에 있는 부분이 0이 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뭘 나눈다? 구간을 나눈다. 그죠? 이 문제도 그렇죠. 자, 이 절대값 안에 있는 부분이 0 되는 지점이면 x가 얼마일 때예요? 3. 1이죠. 1. 1을 기준으로 나눠요. 1보다 작을 때, 1보다 클 때 이렇게 나눠서 1번 구간, 2번 구간 잡은 다음에 자, 1번 구간 x가 1보다 작습니다. 자, 요거 누가 불러줄래? 희주가 한번 불러주자. x가 1보다 작아요. 그러면 좌변은 그대로 나올 거고 희주야. 우변에 있던 절대값 안의 부분은 어떻게 나올까? 불러주세요. 그렇지, 이렇게 되겠지? 그럼 정리할 거니까 좌변으로 다 넘겨줘 희주야. 마이너스 6 이렇게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보세요. 최고차항의 개수 양수로 잘 맞춰져 있고 인수분해 되죠, 그죠? 2, 3에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3. 자, 인수분해까지 됐습니다. 인수분해한 게 0보다 작아요.
작아. 재현아, 작으면 어떤 값? 작으면요. 그니까 야, 외울 자신이 없으면 써놓든가요. 사이값 사이값입니다. 사이값 얼마의 사이야? 2와 마이너스 3. 그럼- 마이너스 3과 2 사이. 그럼 뭐라고 쓸 거야? 마이너스 3보다 음, 크고 음, 2보다 자, 이렇게인데, 자, 그런데 여러분 구간을 나눠서 풀었을 때는 항상 그 결과물을 그냥 답으로 받아들이면 되나? 안 되죠. 이 결과물과 처음에 나눈 이 구간, 요거의 공통 부분이 진짜 답이지. 뭐지, 혜원아? 그럼 요거와 요거의 공통 범위? 네. 이 정도는 안 그려도 할 수 있잖아. 네. 네. 뭘까? 잠시만요. 그냥 마이너스 뭐예요?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어, 1보다 작다. 그렇죠. 요것이 1번 구간에서 나온 해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요거 2차 부등식 푸는 과정만 싹 들어가면 지난주에 한 거랑 똑같아요. 자, 두 번째 구간. 경민아, 두 번째 구간 어디야? 맞아요. 크거나 같다죠. 등호 붙여주자 그랬죠. 이쪽에다가 1을 이쪽 편에다가 항상 붙여주자 그랬어요. 그러면은 좌변은 그대로 써 있을 거고 우변도 그대로 나오겠네. 그대로 나오면 절대값 밖으로 그대로 나와서 요렇게 되겠네. 그지? 정리하면 뭐니? 마이너스 5x 하고 이렇게죠. 그죠? 인수분해가 되죠? 뭐죠? 너 다음 주면 고등학교 입학하는데 지금 이거 인수분해 못한다 그러면은 그냥 x를 뭐만 하면 돼? 묶으면 되지. 그럼 x괄호 뭐예요? 자, 그러면 인수분해 했고 인수분해 한 개 또 0보다 작죠? 작아요. 작은 무슨 값? 사이값. 얼마와 얼마의 사이값? 0이랑 5의 사이값이니까 뭐라고 쓸 거야? x는 0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좋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역시나 또 이거를 얘하고 같이 붙여서 생각해야 되잖아. 그지? 자, 해봐. 얘와 얘의 공통범위는 어딜까? 영민아. 오케이. 자, 요것이 2번 구간에서 얻은 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2번 구간에 모두 해가 나왔고요. 요것도 답이고 요것도 답인데 이 두 범위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딱 붙어 있는 범위입니다. 그지? 지난주에도 이런 거 있었죠? 그러면 답을 한 방에 쓰면 되지. 민영아, 답이 뭐야? 그래서 마이너스 x는 어. 마이너스 3보다 크고 음, 5보다 작다.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5보다 작다라고 써버리면 이 두 개의 범위를 잘 붙여서 하나의 범위로 연결시킨 답이 되겠습니다. 되죠? 현수겠지, 준영아? 근데 이제 문제는 옆에 두 문제가 더 남았어요. 자, 그런데 봐봐. 지금 1번 문제를 풀어준 이 방법이 제일 다양한 문제에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풀이 방법이야. 구간을 나누는 게. 당연히 2번 문제하고 3번 문제도 똑같이 이런 방식으로 풀 수 있어요. 2번과 3번은 얼마를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면 되겠니? 재현, 얼마를 기준으로 구간을 나눌까? 네? 하윤아, 얼마를 기준으로 구간을 나눌까? 2랑 자, 구간을 나누는 경계선은 어디였냐면 절대값 안에 있는 부분이 0이 되는 순간이 경계선이었잖아. 그럼 이거나 이거는 둘 다 절대값 안에 그냥 뭐 x만 들어있잖아요. 그럼 기준 경계선이 뭐예요? 0이죠. 0. 0보다 작을 때랑 0보다 클 때로 나눠서 풀면 풀려요. 2번, 3번 둘 다. 그런데 봐봐. 2번과 3번 같은 문제는요.
구간을 안 나누고도 풀 수 있는 유형이에요. 구간을 안 나누고도. 구간을 안 나누고는 어떻게 푸는지 두 문제 중에서 뭐 한 문제만 볼까? 좀 더 답이 복잡한 게 비슷하네요. 2번만 하나 볼게요. 2번과 3번을 똑같은 방식으로 풀 수 있으니까 2번만 한번 보여줄게. 자, 봅시다. 구간을 나누지 않고 풀 수 있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이 문제에는 x제곱이 등장하잖아요. 우리는 x제곱을 이렇게 볼 수도 있어. 이렇게. 그렇지 않니? 그냥 x를 제곱한 거나 절대값을 씌워서 제곱하는 거나 항상 똑같죠? 그러면은 이 문제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절대값 x의 제곱 빼기 4 절대값 x 더하기 3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1번 문제와의 차이점은 뭐냐면 1번 문제는 그냥 x도 들어가 있고 절대값 x-1도 들어가 있었어요. 1번은. 근데 2번이나 3번은 이렇게 살짝 바꿔주면 이 문제는 그냥 x는 없고 절대값 x만 들어있는 문제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수가 절대값 x 하나밖에 없는 문제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절대값 x를 그냥 쓰기 편하게 잠깐 a로 치환해 놓을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 문제는 그냥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이 0보다 작아요 라는 2차 부등식으로 볼 수 있고, 요 풀면은 1, 3의 마마니까, 자 재현아 네 차례야. 네. 자 이게 0보다 작아요. 무슨 값이야? 1, 3. 그러니까 1, 3의 무슨 값이냐고. 1보다 크고 3보다 그쵸, 1, 3의 사이 값이죠. 그래서 a는 1보다 크고 3보다 작습니다 라고 쓸 수 있고, 여기서 a를 다시 절대값 x로 이렇게 바꾸면요, 이렇게 되죠. 응. 이것만 잘 처리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구간을 나누는 거에 비하면 그래도 풀이 과정이 훨씬 간단하죠.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절대값을 씌워서 1보다 크고 3보다 작아요. 그러면은 양수 쪽 구간에서는 1부터 3까지가 그대로 얘를 만족을 하겠죠. 근데 음수 쪽 구간에도 답이 있죠. 그죠? 음수 쪽 구간. 절대값이라는 게 뭐랬어? 원점에서부터의 거리라 그랬잖아. 거리가 1만큼 떨어진 지점과 거리가 3만큼 떨어진 지점이 각각 2개씩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이니까 여기도 답이 되지만 여기도 답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1부터 3까지도 답이고요.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도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을 요렇게 두 개의 구간으로 써주시면, 네, 그러면 2번 문제는 1번보다는 조금 더 간단하게 풀 수 있는 형태다. 그래서 요렇게 절대값 x만 들어가 있는 식으로 바꿀 수 있을 때는 요렇게 푸는 걸 추천합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풀어주시고, 자, 넘겨볼게요. 오늘 212쪽까지만 할 거거든요. 힘을 내시고. 자, 212쪽에 필수예제 14번을 보겠습니다. 뭐 활용 문제인데 뭐 복잡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방정식 풀 때처럼 그렇게 식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길의 폭을 구하는 거예요. 길의 폭을 구하는 거. 그럼 여기를 x라고 이렇게 잡을 거고, 우리 이런 문제 만나면 늘 이렇게 하죠. 얘를 이렇게 화단을 이렇게 꾹꾹 눌러가지고 길이 없어지고 화단만 남게 그렇게 만들어 보면, 이렇게 만들어 보면, 자 그렇게 화단만 남게 만들었을 때, 전부 다 화단이야 이거. 이렇게 만들었을 때 희주야, 여기 길이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그렇죠, 30-x. 자 여기는요, 그렇죠. 그러면 이 화단의 넓이, 이 정원의 넓이는 그냥 얘랑 얘를 어떻게 해버리면 돼요? 곱하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30-x에다가 20-x를 곱한 것이 요게 넓이인데, 그 넓이가 200 이상이 된다. 어렵지 않죠? 식 세우기, 그지? 자 그럼 풀게요. 제호 정리 한번 해주세요. 전개 600 마이너스 50x. 오케이. 자 그럼 이쪽에 있는 200도 이제 넘어와야 되잖아. 200 이쪽으로 넘어오고 x제곱을 맨 앞으로 빼면은 요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되죠. 그죠? 인수분해 될까지요? 아주 간단하게 됩니다. 얼마로 될까? 혹시 찾은 사람? 40과 10 이렇게 되게 돼요. 그죠? 대부분 숫자가 큰 것들이 의외로 간단한 숫자들로 인수분해 되는 경우가 많아요. 40하고 10, 마마 이렇게 되죠. 자, 그럼 x-40, 그 다음에 x-10하고 0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자, 주용아. 인수분해한 게 0보다 커요? 그럼 무슨 값? 끝값, 그쵸? 양 끝값, 맞죠? 그러면 이거 뭐라고 해야 돼, 범위를? 너 생각할 때 10하고 40 중에 누가 작고 누가 크니? 10이 10이 더 작지? 그럼 작은 값보다 x는 어때야 돼? 크거나 야,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40이고 양 끝값이면 이쪽 아닌가, 이쪽? 이렇게 아닌가, 이렇게? 네. 그죠? 뭐라 그래야 돼? x는 작거나 누구보다? 10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4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활용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상황에 맞는 것을 답으로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상황상 말이 안 되죠, 그죠? 길의 폭이 40을 넘을 수 없죠, 그죠? 요거는 버리고요. 지금 상황에 맞는 답은 요게 되겠고, 그럼 x값 중에서 가장 큰 거 최대의 폭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10m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면 되겠죠, 그죠? 네. 이런 문제. 자, 그래서 오늘의 진도는 여기까지고요. 숙제가 개념 원리에서는 212까지, RPM에서는 109였나? 109쪽까지 푸시면 되는데, 그 109쪽에 보면 787번까지만 풀면 됩니다. 787번까지. 밑에 뭐 또 한 서너 문제 있는데요. 그 서너 문제는 아직 안 배운 거기 때문에 그 서너 문제는 빼고 787번까지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 숙제해온 것 중에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 벌써 갈 준비라고 그래. 아직 10분도 남았는데. 뭐? RPM 어.